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목에서 보셨듯이 케빈입니다. 되게 뜨겁죠? 안 그래도 붕괴서드에서 주존이라고 찬양을 받던 그런 캐릭이었는데 이제는 붕괴서드를 넘어서 붕괴 스타레일에서도 파이넌이라는 캐릭으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케빈 카스라나, 붕괴서드의 진주인공, 붕괴서드 남캐 양대 산맥, 이 케빈 카스라나의 구문명 일대기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이 케빈의 구문명 스토리는 말이죠. 아마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리고 앞으로 할 분계서드 설명회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과학 때문에. 되게 악명높죠? 붕괴서드의 이 과학 파트는 헤비 유저들도 손살을 치는 그런 악명 높은 파트지 않습니까? 이거 나왔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폐사 구간 확정 박아버리는 그 정도로 평가가 나쁜 파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짜임새가 없는 건 아니야. 이게 애들이 설명을 좀 그지같이 해놨을 뿐이지 짜임새가 없다고 보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풀어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그리고 아마 이해를 하신다면 붕괴서드에서 가장 재미있는 파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케빈과 함께 이 양날의 검, 붕괴서드는 이걸 유저들을 죽이는, 유저들을 폐사시키는 그런 용도로서 사용을 했다면 저는 오늘 이 검을 여러분들에게 과일을 깎아주는 그런 과도의 모습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붕괴의 성은 계획, 신의 열쇠 등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 빡세다고 하는 붕괴의 그 지독한 과학 파트, 오늘 한번 종결을 내보시죠. 우선은 케빈의 시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전개해 볼게요. 자, 이 케빈. 우리가 딱 처음 봤을 때는, 제가 스타레일은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붕괴 서드 같은 경우엔 유저들이 처음에 본 케빈은 되게 과묵하고 진중하고 간지나는 그런 무게 있는 캐릭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구문명의 케빈, 이 옛날 케빈은 방금 말했던 그런 케빈의 모습과는 상반된 활발하고 말 많고 시원시원했던 그런 캐릭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평범하죠? 솔직히 말해서 평범하지 않았어. 평범하다고 하기보다는 약간 주인공 스타일? 진짜 그냥 전형적인 그 판타지 소설에서 많이 쓰이는 소재 있잖아. 키 크고 잘생기고 언변 좋고 운동 좀 하고, 거기다가 마침 고등학생 때 전학까지 온 그런 알파메일 스타일, 그런 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알파메일 옆에는 여자들이 많이 모이죠. 모난데 없고 잘생겼으니까 많이 모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케빈도 똑같았어. 얘가 이제 딱 전화 오자마자 여자애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마치 이제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다 그냥 홀리고 다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알파메 남주가 주인공인 대부분의 작품은 말이죠, 연애 루트를 정하고갑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순애와 하렘이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케빈은 순애 루트를 탑니다. 얘가 이제 딱 전화 오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 메이라는 여자애한테 딱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엘리시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죠? 둘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풀밭에서 손잡고 이렇게 있던 거. 그 둘의 첫 만남이 이거예요. 참고로 이제 메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붕괴 그 새 주인공 중 라이덴 메이랑은 완전히 다른 그런 캐릭이거든요. 동명이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케빈은 이 메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전형적인 순회 노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제 이때부터 메이 전용 호구가 돼요.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영상 중간중간마다 호구짓 하는 거 나올 텐데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호구짓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 이 메이는 말입니다, 케빈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애들 전부 다 케빈 보고 야 케빈 오빠, 케빈 쿤 이렇게 소리 지를 때 메이는 혼자 구석에서 책 보면서 조용히 공부하는 그런 범생이 스타일, 그런 애였단 말이야. 케빈한테 눈길 하나를 안 줘. 진짜 너무 진부한 그런 로맨틱 스토리죠. 너무 클리셰적이죠. 자, 그럼 이제 진부하니까 다음 상황을 한번 예측해보자고요. 약간 연애 시뮬레이션, 미연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한테 관심 안 주는 그런 여주야. 공략을 해야 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일단 상대의 관심사를 찾아가지고 다가가겠죠. 정답입니다. 메이 얘가 이제 약간 과학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코스모스, 양자역학 이런 과학책만 보는데 케빈이 이제 견눈질로 그거 몇 번 딱 본 다음에 이렇게 다가갑니다. 이렇게 다가가서 너 무슨 책 보니? 나도 과학 궁금한데 좀 알려주라. 이렇게 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히 먹혀들어요. 마치 이제 고인물이 뉴비 발견하면은 막 아이템 퍼주고 도와주는 거랑 똑같아. 보이다 못해 썩은 물이 넘쳐나는 이런 과학판에서 백발 알파메의 남주 뉴비 케빈이 딱 들어오니까 메이가 이제 도파민이 그냥 싹 도는 거예요. 군침이 싹 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메이가 더 적극적입니다. 세계 과학박람회, 뭐 과학 설명회 이런 데 갈 때마다 맨날 케빈 옆에 끼고 다녀. 마치 이제 애완견처럼, 좀 심하긴 한데 아무튼 그 정도로 가는 데마다 맨날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몇 달 가니까 메이도 슬슬 마음을 좀 열었던 거죠. 결국 이렇게 이제 둘은 점점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면서 진짜 클리셰 범벅의 해피엔딩 스토리로 끝이 나나
싶었지만 이 구문명은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하겠지만 해피엔딩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냥 피폐물이라고 보시면 돼. 절대 행복하게 안 해. 둘이 이렇게 꽁냥대는 게 꼴배기가 싫었는지 붕신이 3차 붕괴를 터뜨려버립니다. 자, 3차 붕괴. 이게 뭐냐? 여기에는 이제 붕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엘리시아 때도 설명을 했으니까 진짜 간단하게만 하고 갈게요. 좀비 사태입니다. 붕괴 세계관, 여기는 이제 짜잘한 좀비 사태가 좀 일어나는 그런 세계관인데, 그 좀비 사태를 붕괴 현상이라고 보면 돼. 이제 이렇게 생긴 애들이, 이렇게 생긴 못생긴 애들이 요래 막 몰려오는 거야. 저 위에 지금 내려오고 있죠. 지금 이렇게 여러 명 내려오는 게 이제 붕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한 3차 붕괴, 이렇게 앞에 차수가 들어간 붕괴를 여기서는 대붕괴라고 불러요. 큰 대자 써가지고 큰 붕괴예요. 왜 큰 붕괴냐? 이유가 있어. 이 대붕괴되는 말입니다. 율자라고 대충 이렇게 생긴 놈들이거든요. 슈퍼 좀비인데 애들이 같이 옵니다. 애들이 와가지고 같이 부셔. 심지어 이제 애들이 슈퍼 좀비잖아. 슈퍼 좀비니까 피해도 어마무시한 거야. 마치 이제 평소에 진도 1, 2짜리 지진 잘 끼고 사는 그런 일본 사람들도 갑자기 진도 7, 8 이런 식으로 지진이 나면은 죽어나가는 것 같이 여기도 그렇게 되는 거죠. 평소에 이런 찌끄레기 붕괴들, 저런 진도 1, 2짜리만 보다가 갑자기 이런 U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이르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사람들도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3차 붕괴가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잡혀서 붕괴에 감염되면은 운 좋게, 아주 운 좋게 이렇게 생긴 미소녀가 될 수 있어. 백발 그만 미소녀가 될 수 있어.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 처음에 보신 그런 이런 못생긴 흰색 잡몹이 된단 말이죠. 튀어야겠지? 바로 그냥 런. 뒤도 안 돌아보고 런을 칩니다. 케빈은 다르겠지 하시는데 이때 당시에 케빈은 범부예요. 맞서 싸운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도망쳐. 메이 데리고 이제 도망칩니다. 문제는 메이 얘가 체력 저질이야. 체육 시간 때도 맨날 구석에 짱 박혀가지고 책만 읽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체력이 날이 갈수록 떡락을 한 거지. 마침내 주식처럼 개떡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케빈이 얘를 거의 업고 뛰다시피 해가지고 데리고 가요. 마치 이제 삼국지에서 조자룡이 유선 딱 업고 단신으로 조조군 돌파하는 것처럼 케빈도 메이 딱 업고 붕괴에서 몰려오는 거 빠따라 그냥 휘저으면서 달립니다. 근데 이때 이제 누가 봐도 수상하게 생긴 혼란스러운 와중에 잡티 하나 없이 정장 하나 말끔하게 딱 차려입은 사람이 둘 앞에 나타납니다. 붕괴씨가 나타나요. 얘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둘 앞을 이렇게 딱 가로막아. Manners make kingsmen 이러면서 둘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케빈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리는 대사건 중 하나가 돼요. 얘는 이제 워낙 사건이 많아가지고 대사건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그중 하나가 됩니다. 무튼간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붕괴씨가 누구냐? 얘는 이제 구문명의 UN, 5만 년 전 문명인데 놀랍게도 UN이 있거든요. 이 UN에서 붕괴를 막기 위해 만든 조직이 하나 있어요. 그 조직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불을 쫓는 나방이라는 조직인데 이제 이렇게 생긴 로고 쓰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메이를 스카우트하려고, 케빈이 아니라 메이를 스카우트하려고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왜 메이를 스카우트하냐? 이 새끼 체력 겁나 저절인데 왜 스카우트하냐? 알고 보니까 메이가 이제 맨날 책 읽고 과학 박람회 가고 연구회 가고 설명회 가고 한 내용으로 논문을 하나 딱 발표를 했는데, 이 논문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노벨상을 분야별로 하나씩 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오한 그런 논문이었던 거지. 심지어 이걸 이제 고등학생이 썼다 이러니까 불을 쫓는 나방 굉장히 놀란 거예요. 야이씨 뭐야, 이 새끼 뭐야, 이거 개쩌는데? 데려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말했죠. 이건 케빈의 인생을 흔들어버린 사건이었다고. 케빈 이 녀석이 여기서 그 호구 본능이 발동을 한 거예요. 메이가 이제 그 제안 승낙하고 불을 쫓는 나방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그런 다음 하는 말이, 안 돼. 나도 갈 거야. 나 넣어줘. 나 어떻게든 나도 넣어줘. 나 메이랑 같이 갈 거야. 안 그럼 나 누워버린다, 여기서. 나 떼쓴다. 나 울어버린다. 호행! 이래버린 거지. 결국 불을 쫓는 나방에서도 어쩔 수가 없어. 이 찰거머리 같은 놈이 메이 바지가랑이 이렇게 붙잡고 안 놔주니까 어쩔 수가 없어. 결국 이제 여기서도 알았어. 나 저거다. 오케이. 너 그러면 일반 병서로 알아. 백의종군 해라. 안 그래도 우리 지금 대붕괴 때문에 인력 많이 줄었는데 와가지고 총알 바지라도 해 라고 한 거죠. 자, 근데 대놓고 총알 바지라고 했는데 케빈이 가겠어요? 얘도 그래도 쫀심이 있지? 근데 아니야. 놀랍게도 케빈은 큰 뜻, 자존심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얘는 메이랑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결국 그래서 케빈은 이렇게 빠따 하나 딱 들고 그 전쟁터에 병사로 입대를 합니다. 미친놈이죠. 그래가지고 케빈이 딱 불을 쫓는 나방에 들어왔는데, 어라? 케빈 이 녀석 범상치 않아. 분명히 떠리로 데려온 녀석이거든요. 총알바지 시키려고 데려온 놈인데, 이 녀석이 그 당시에 불을 쫓는 나방의 최고 에이스, 불을 쫓는 나방의 최대 전력이었던 엘리시아랑 쌍두마차로 그냥 붕괴수를 찢어 발기고 다니기 시작해. 메시랑 호날두가 한 팀에 있어. 엘리시아가 찔러주면 케빈이 마무리를 해. 붕괴를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붕괴수랑 율자가 추풍 낙엽 마냥 그냥 우수수 갈려나가요. 분명히 이제 침공하는 쪽은 붕괴인데 오히려 이 붕괴의 전력 손실이 더 큰 거야. 붕괴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했던 4차 붕괴, 5차 붕괴가 이 케빈 엘리시아한테 정리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뭐 6차 붕괴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예. 심지어 이땐 말이죠. 이제 케빈이 율자를 막타 치는 역할을 맡거든요. 그 전까지 이제 레이드는 같이 뛰어도 막타는 다 다른 애가 먹었는데 이때 케빈이 이제 처음으로 막타 칠 기회를 잡은 거지. 그래가지고 케빈이 이제 들뜹니다. 처형 대사도 막 준비하고 쟤는 왜 나는가 준비하고 포즈도 막 준비하고 그래. 근데 앞불사 이거를 케빈이 막타를 치면 안 됐어. 이 육률자가 이제 죽음의 율자예요. 죽음의 율자인데 얘가 이제 죽기 전에 연기를 합니다.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율자는 사람이 붕괴에 감염돼가지고 생긴 애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율자가 된 뒤에는 여타 다른 붕괴수처럼 인간성 하나도 없이 폭주를 합니다. 네, 좀비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비들도 자아의식 하나 없이 주변에 있는 거 그냥 부수기만 하잖아. 그것처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육률자가 이걸 노리고 연기를 한 거지. 이제 얘가 케빈이 자기한테 딱 총구를 이렇게 겨눌 때 잠깐 사람 의식이 돌아온 것처럼 야바이를 쳐요. 야 케빈아 살려줘 살려줘 나 일반 시민이야 나 일반 시민이라고 살려줘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연기에 이 풋풋한 케빈은 낚여버려요. 얘가 잠깐 방아쇠 당기는 걸 망설여.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제 육률자한테는 그 망설이는 시간이면 충분했어. 죽음의 율자잖아요 얘가. 순식간에 몸에서 붕괴 에너지를 막 내뿜어가지고 저 배경이 도시 있지. 저 도시에 있는 생명체란 생명체는 전부 학살을 해버린 거야. 마치 이렇게 원자폭탄 터진 것처럼 순식간에 붕괴 에너지가 빡 퍼져버려가지고 시민들이 죽습니다. 케빈이 바로 정신 잡고 육률자를 쏴서 죽이긴 했는데 이미 늦었죠. 방호복을 입고 있었던 케빈과 엘리시아를 제외한 도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현장에서 즉사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케빈이 하도 자책을 하니까 엘리시아가 다가와가지고 위로를 좀 해줍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나였어도 망설였을 거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데 솔직히 위로가 되겠어요? 귀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데? 위로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엘리시아가 그 위로 다 끝난 다음에 케빈한테 질문을 하나 해요. 질문을 하나 하는데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게 이제 분격 콘서트에 있는데 僕は気にしないんだ崩壊とか人類とか곧 나옵니다. もしいつかこうやって私に対してトリガーを引くことで大多数の人々を助けられるのならケビンあなたはどうするの? 이 대사. 어느 날 만약 이렇게 나를 향해 방아쇠를 당겨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케빈 넌 어떻게 할 거야? 이 대사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엘리시아의 이런 위로의 말에도 불구하고 케빈은 결국 PTSD가 도지죠. 생각해봐. 케빈은 이때 당시에 그냥 여친 따라서 군대 입대한 놈이란 말이야. 이때는 뭐 신념이나 뭐 사상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난 뭘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가 이런 현타가 오기 쉬웠던 거지. 심지어 이제 자기가 여기로 들어온 유일한 이유인 자기 여친 메이는 이때 당시에 부르주는 나방 수석 연구원 돼가지고 존나 바빠. 만날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때부터 케빈의 그 감정 갈려나가는 시기가 시작이 돼요. 현무명 와가지고 고이 말하는 그런 진지충 케빈 있죠. 그 모습의 시발점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진짜 많이 고생하기 시작해요. 문제는 붕괴는 이렇게 고생하는 케빈을 기다려주지 않았어. 바로 7차 붕괴 온 기습을 때려버립니다. 심지어 여기서부터 이제 율자 인플레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점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겪었던 진도 7, 8짜리 그런 지진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부터 율자는 기본 진도 9짜리로 오는 거야. 얘가 이제 화염열자거든요. 화염열자인데 얘가 이제 겁나 셌습니다. 나오자마자 오스트레일리아 있죠. 호주. 그 호주 지역 쪽을 통으로 불바다를 만들어 버린 거지. 따라야 돼 기껏해야 도시 한두 개 정도 날릴 그 정도 화력인데 이 녀석부터 갑자기 국가급이 날라가. 국가 권력급이야. 성진우야. 존나 세. 그러니까 이제 부르주는 나방에서도 놀란 거죠. 야 성진우 떴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존나 위험하다 하면서 비밀 계획 하나를 발표합니다. 융합전사 프로젝트. 이거를 본격화해요. 이게 이제 메이가 그 메비우스랑 같이 만든 거거든요. 엘리시의 영상에서 메비우스가 만들었다 하긴 했는데 사실 공동 저자입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 붕괴수랑 인간 퓨전시키는 거예요. 사람 몸에 요래 생긴 아까 보신 붕괴수 유전자 주입해가지고 붕괴 에너지에 면역 생기고 붕괴 에너지도 좀 다룰 수 있게 하는 그런 개조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수명까지 늘어나거든요. 케빈, 후카 이런 애들이 이제 현무명까지 살아있었던 이유가 융합전사 수술 덕분이라고 보면 돼. 자 근데 이게 이제 말이 융합전사 프로젝트지 사실상 붕괴수랑 좀비랑 사람이랑 섞는 건데 누가 하겠냐고. 심지어 이게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거지 정작 임상실험은 안 해본 그런 급조된 기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해.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결말을 아시죠. 현문명에서 케빈이 살아있다는 소리는 뭐야? 이 융합전사 수술을 받아서였습니다. 얘가 여기서 또 호흡 본능이 발동한 거야. 임상실험자가 없어가지고 메이가 이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케빈이 자원을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수술을 받은 거예요. 미친놈이죠. 자 근데 놀랍게도 이 수술 성공합니다.
케빈이 완벽하게 붕괴수랑 퓨전을 해내요. 몸은 케빈인데 이제 붕괴 에너지까지 다룰 수 있는 인공 붕괴가 된 거지. 하지만 역시나 이제 이론만으로는 이 변수라는 걸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작용이 터져요. 여기 나오죠. 붕괴수의 DNA와 융합한 케빈은 뭐 신체 온도가 영하 30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수족 냉증이 좀 시게 걸립니다. 영하 30도짜리 수족 냉증 걸려가지고 거의 걸어다니는 인간 냉동고 되는 거야. 아이스크림 녹으면 바로 얼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차가워져.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케빈은 다른 사람 터치를 못하게 된 거죠. 얘가 이제 영하 30도다 보니까 얘가 만지면 바로 동상에 걸려버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터치도 못하는 거야. 심지어 이게 단순히 손, 발만 차가운 수족 냉증이면 모를까. 이건 이제 전체 이 신체 온도다 보니까 예, 다른 것도 못하게 돼요. 번식을 못하게 됩니다. 심형 친구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수술을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케빈은 이제 멋지게 전용 무기 있죠. 바다 딱 내고 묵묵히 화염의 율자가 있는 호주로 가요. 자, 어떻게 됐을까? 예전 율자들도 이제 레이드 뛰어야 겨우 잡았던 놈들인데 걔들보다 더 센 이 화염의 율자를 지금 케빈이 홀몸으로 토벌을 하러 간 거야. 결과는 놀랍게도 토벌 성공. 놀랍게도 케빈은 이 개쩌는 화력을 자랑하던 인플레의 시작이었던 화염의 율자를 단독으로 토벌을 해버립니다. 율자 인플레 때문에 지금 급하게 신규 출시했는데 데이트를 쳤어. 율자 솔플이 가능해진 거야. 개떡상한 거죠. 그렇게 이제 불을 쫓는다 막 축제 분위기지. 야, 우리가 이겼다. 근데 이렇게 축제 분위기인 불을 쫓는 나방과는 달리 케빈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생겨버립니다. 얘는 이제 문제의 연속이에요. 계속 문제가 생겨. 아까 말했죠. 이제 케빈 PTSD 도지기 시작했을 때라고. 안 그래도 지금 심신미약 상태여가지고 고생인데 이 화염의 율자마저 또 죽기 직전에 갑자기 사람으로 의식이 돌아오려는 조짐이 보여요. 심지어 이제 화염의 율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불을 쫓는다면 간부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면서 아, 케빈 씨 오셨어요? 오늘 어땠어요? 이렇게 인사하던 사이였단 말이에요. 케빈이 아는 사람이었어. 결국 케빈은 또 망설입니다. 는 아니고 사실 망설이지 않았어요. 예. 케빈 얘가 학습 능력이 없진 않아. 이미 제 6률자한테 크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당합니다. 인간성이 보이던 말던 깔끔하게 딱 제거를 하죠. 문제는 이제 이 이후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스노우볼이 돼가지고 억가를 해요. 자, 케빈이 이제 화염열차 도발 끝낸 뒤에 화라는 이렇게 생긴 애가 딱 오거든요. 얘는 뭐 후카, 정의선이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이름 화 썼어요. 아무튼 간에 얘는 이제 원래 화염열자, 이 화염열자가 율자 되기 전에 사람이었을 때 걔 직속 부하 같은 부대원인 애였어. 화염열자가 이제 후카 상사였습니다. 둘이 이제 유대감도 꽤 있었고 그래가지고 후카가 얘 죽었을 때 되게 슬퍼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후카가 그 슬픔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망언을 쳐버린 거예요. 화염열자 막 토벌한 케빈 앞에서 아, 나였으면은 이 사람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이프 도르를 딱 쳐버린 거야. 당연하게도 이거는 개소리입니다. 예, 과학적인 근거 하나도 없이 그냥 후카의 감정적인 이프 도르였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케빈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거지. 이때 당시 이제 케빈은 심신미약 상태였잖아. 그 말을 덥석 믿어버려. 아, 이번에도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자책을 해버립니다. 결국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케빈의 감정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뻥 터져버려요. 사람이 그냥 끝까지 갈려버린 거야. 자기 혐오도 오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결국 이제 이때 이후로 케빈은 결심을 하나 해요. 하도 PTSD 겪을 게 많아지니까 결국 결심을 하나 합니다. 어차피 앞으로 이 케빈이라는 사람은 융합전사로서 율자랑 계속 싸울 거고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다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소수의 희생을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겠다 라고 결심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이후로 케빈은 희생에는 완전히 무감각해진, 희생에 안에서는 연민조차 느끼지 않는 그런 무덤덤한 애가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주존 모드의 본격적인 스타트를 끊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감정이 결여돼버린 케빈도 아직 마지막 감정선은 남아있었어. 여전히 지 여친인 메이한테는 호구새끼였습니다. 네. 메이가 이제 융합전사 프로젝트 성공 이후로 계속해서 막 급진적인 정책을 내놔요. 얘가 이제 약간 과격파야. 되게 진보적인 인사야. 융합전사 프로젝트도 그렇고 얘 정책들이 되게 급진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책들 중에 융합전사 프로젝트와 쌍두마차를 달리는 정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신의 열쇠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신의 열쇠가 뭐냐? 일종의 무기예요. 보통 이제 인류가 율자를 딱 잡은 뒤에는 그 전리품 같은 게 하나 나온단 말이죠. 이걸 이제 여기서는 율자 코어라고 불리는데 사실상 율자들이 여기서 힘을 받아서 출력을 하고 있었다고 보면 돼.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율자 몸은 그냥 하드웨어고 이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 이 율자 코어를 가공해서 무기화시킨 게 신의 열쇠예요. 스타레일로 넘어간 허공만장 아니면 케빈이 항상 들고 있는 그 검, 샤마시의 심판 이런 것들이 다 신의 열쇠입니다. 근데 이 신의 열쇠 프로젝트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 이게 이제 일단 뭐 세긴 세요. 율자 힘의 원천을 막 가공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세긴 엄청 세. 사용하면은 이제 율자급 화력이 막 나와.
근데 이제 반대로 율자 힘이 이제 응집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붕괴 에너지도 상당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붕괴 에너지의 내성이 없는 생 일반인이 만져버리면 방사는 피폭되는 것처럼 붕괴 능에 피폭이 돼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무기였습니다. 양날의 검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불효전원 나방의 고위층, 임원진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위험해 보였던 거예요. 비록 이제 메이가 융합전사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전적이 있다지만 그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임상실험도 없이 했던 일종의 운적인 요소가 좀 작용돼가지고 성공했던 건데 지금 그거 하나 성공했다고 계속 이렇게 위험하고 급진적인 거를 개발해내니까 애들이 무서웠던 거야. 결국 야 안되겠다, 야 너무 위험하다, 우리가 호랑이 새끼 키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결국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 메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객들을 보냅니다. 암살자를 막 보내요. 조닉도 보내고 뭐 레옹도 보내고 이렇게 다 보내고 있는데 아뿔싸 이 임원진 애들이 간과한 게 있었죠. 메이 옆에 말입니다. 탈인간급 미친놈인 케빈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암살자 보내는 족족 그냥 다 이 케빈한테 입구컷 당해버려. 그냥 얘한테 다 찢겨버려. 전국에 막 내려오라 하는 암살자들 막 다 보냈는데 이 케빈한테는 안 되는 거야. 심지어 이제 꼬리가 길려면 잡힌다고 여러 번 암살자 보내다 보니까 메이 애가 이제 역으로 역추적을 해버려요. 역추적을 한 다음에 이걸 증거로 저 고위층 애들을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불효전원 나방의 실권을 딱 장악해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의 시대가 딱 열린 거죠. 문제는 이때 이제 막 권력 막 장악해가지고 정리할 거 많은데 붕괴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심률자를 딱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얘는 이제 천인율자라고, 말 그대로 천인, 1000명의 사람이 율자로 변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붕괴의 신이 사람 한 명한테 이제 붕괴는 이제 몰빵해가지고 졸라 센 율자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류가 자꾸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막아내니까 애가 안 입고 왔던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얘가 야마가 돌아가지고 야 그럼 우리도 한 놈한테 줄 붕괴 에너지를 1000분의 1로 쪼개서 소분해서 한번 줘보자. 그런 다음 서로 콜라보를 이렇게 막 시켜가지고 이 시너지로 인류를 멸망시키자 하면서 만든 게 이 천인 율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처음 보는 형식의 율자가 나와가지고 막 게릴라 전투로 이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 와중에 구문명 총사령관인 메이는 자기가 만든 신의 열쇠 중에 하나를 실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 지금 먹었는데 지금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연구만 계속하고 있어. 지 연구만. 이제 약간 인성 논란이 좀 있어요. 좋은 과학자긴 한데 지휘자로서는 그닥이거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얘가 실험하고 싶어한 신의 열쇠가 뭐냐? 바로 공백의 열쇠라고 불리는 이렇게 생긴 수트입니다. 이 공백의 열쇠는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백, 아무것도 없어. 원래 이제 신의 열쇠가 율자 코어, 이 율자 코어를 가공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백의 열쇠에는 율자 코어가 없는 거야. 대신에 이제 여기는 이 수트 있죠. 이 수트에 율자 코어나 율자 코어로 만든 신의 열쇠를 딱 장착하면 수트를 입고 있는 동안에 한해선 그 코어에 해당하는 율자의 힘을 낼 수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한 화염열자 있죠. 얘 코어를 여기다가 딱 장착하면 그 수트 입은 사람은 화염열자 되는 거야. 화염열자 힘을 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좀 질린다 싶으면 이제 화염열자 코어 버리고 바람열자 코어 넣어요. 그럼 이제 바람열자를 전직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빨리 실험을 해야 돼. 무한 전직이 가능해지니까 이거 빨리 실험을 해야 되는데 어라? 갑자기 짜잘짜잘한 율자가 1000명이나 나왔더네. 야 이거 못 참지. 합법적인 실험체가 1000명이나 있는 거거든. 이걸 어떻게 참아? 바로 가자. 천인율자 쓸어버리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메이는 케빈이랑 같이 이 케빈이랑 같이 천인율자를 끌어모아요. 케빈이 이제 어그로를 끌어줘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야 나 케빈이야. 니들한테 안 당해. 꼬면 따라와. 따라와서 야차를 뜨자. 꼬면 와. 일로와.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인 율자들은 개빡쳐가지고 따라갑니다. 친구들 모아가지고 이제 케빈 잡으러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케빈을 따라간 곳에는 메이가 수트를 입고 기다리고 있었죠. 게임 스타트. 바로 그냥 번개랑 바람 코어 껴가지고 천인 율자 쓸어버리기 시작해. 이렇게 번개도 써보고 바람도 써보고 이렇게 막 전직을 오지게 하면서 천일자를 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도 이제 몇 명은 안 죽고 계속 달려드니까 메이가 이제 그냥 한 번에 그냥 쓸어버리려고 케빈한테 그 칼 달라고 해요. 케빈이 이제 저녁 무기 있죠. 케빈 사진 보면 항상 들고 있는 그 칼 있잖아. 샤마시의 심판. 화염의 율자 코어로 만든 그 샤마시의 심판까지 받아서 이렇게 팍 내리침과 동시에 10차 붕괴를 끝내버립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 끝낸 것까진 좋아. 10차 붕괴 끝낸 것까진 좋은데 아까 말했죠. 신의 열쇠는 이제 몸에 무리가 엄청 오는 거라고. 붕괴는 이게 피폭이 된다고. 결국 그 정도가 선을 넘었어요. 메이가 이제 이때 붕괴 에너지에 노출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시한부 선고를 받아버립니다. 여기 목에 이렇게 뭐 올라오는 거 있잖아. 피폭돼가지고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해. 여담으로 이제 이때 이후로 공백의 열쇠는 너무 위험하니까 사용금지 처분을 받고 지하 깊숙한 데 방치가 돼버려요. 방치가 되는데 5만 년 뒤에 수상하게 화염열쇠를 닮은 히메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수트를 입고 걔 명작을 하나 찍고 가셨죠. 그거 이제 재밌으니까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히메코가 있는 저 수트 있죠. 히메코가 입고 있는 저 수트.
저게 이제 공백이었어요. 来たか。 これは。逃げられると思った？ 여왕. 待ってたわよ。死を迎える準備は整った？力の神に抗うがいい。この程度か。 던져.攻撃は終わり。それなら私の番で文句ある。 死ね。 와. キアナ、あんたが目を覚ました時全てが変わっている。 봐봐 지금 世界はもう美しい。 지금 여기 훈련되어 있는 히메코 소령도 지금 몸에서 막 붕괴 에너지 막 지금 피폭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諦めない。 그 저질 체력 메이가 버틸 수 있겠냐고 이거. 諦めないで。 아 不思議。乗るな。 少佐少佐少佐。少佐姫子私は最強の 출동이 발기가 된 거야. 네, 죽어.顔を上げなさい。 아,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 不完全な物語。あんたの望む姿に変えなさい。生きなさい。キアナ。 살아나겠다. これで授業はおしまいよ。 아, 심지어 오늘 스승의 날이죠. 근데 이 몰상식한 제자는 빡치기. 약물 주입. 아,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문명 인류는 이 제16일자를 어찌저찌 막아냅니다. 근데 아뿔싸 11일자는 이거보다 더 빡셌어. 제약의 율자거든요. 이제 구문명과 제약의 율자는 악연이 상당해요. 얘가 이제 11번째 율자인데 이 녀석은 아예 인류 카운터 능력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 융합전사 저격 세팅을 짜와. 아시다시피 이제 융합전사는 퓨전솔저 프로젝트 성공 이후로 쭉 인류의 최대 전력이었단 말이야. 7율자 이후로 유일하게 율자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카드였어. 근데 이제 제약의 율자는 이 융합전사를 완벽하게 카운터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온 거죠. 어떤 능력이었냐? 일단 이렇게 결계를 빡 칩니다. 그리고 이 결계 안에서는 여기 제약의 율자 빼면 아무도 붕괴 에너지를 다루지 못하게 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 붕괴 에너지로 힘을 끌어올리는 융합전사. 이 붕괴 에너지가 이미 몸이랑 결합되어 있는 융합전사들한테는 완벽한 카운터가 되어버리는 거야. 융합전사의 힘, 그 인공 붕괴의 힘만 믿고 아무것도 모른 채 이 결계로 들어가면 바로 그냥 붕괴 에너지 억제당해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류가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여기서 메인은 이 제약의 율자의 약점을 하나 알아냅니다. 이 녀석이, 이 제약의 율자가 한 번에 억제시킬 수 있는 붕괴 에너지에 한계가 있다.
물컵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한정적이듯이 이 제약의 율자가 억제시킬 수 있는 붕괴 에너지도 한정적이다 라는 걸 알아낸 거지. 결국 이제 메인은 여기서 계획을 하나 세워요. 제약의 율자 토벌 계획을 세웁니다. 이 제약의 율자가 억제해야 하는 붕괴 에너지를 마구마구 결계에 투입해서 얘를 과부하시켜버리죠. 그런 다음 잡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 이 붕괴 에너지를 어떻게 결계에 넣냐. 붕괴 에너지가 뭐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에너지인데 어떻게 넣냐. 결국 메인 여기서 구문명 역사에 남을 악수를 하나 두게 됩니다. 융합전사를 투입시키자. 자, 이제 융합전사는 붕괴수를 이식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걸어다니는 붕괴 에너지 저장소니까 얘들을 저 결기로 투입시켜서 제약의 율자를 과부하시켜버리죠. 이런 수를 둬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야? 제약의 율자가 과부하 올 때까지 융합전사들 갈아 넣겠다는 소리예요. 붕괴판 가미카제 작전이 세워집니다. 진짜 말 그대로 비인륜적인, 비인간적인 작전이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아까 말했죠. 매일 인성무지에 있다고. 비인륜적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얘는 이제 좀 자세히 말하면 사람 목숨보다 인류 문명이 더 중요한 놈이거든요. 얘한테는 이제 인류가 지금까지 이룩한 문명이 최고의 가치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 목숨 따위는 알 바 아닌 거죠. 심지어 얘는 어떻게 보면 심률자 막으려고 지 목숨도 건 놈이기 때문에 융합전사들 목숨은 파리치급입니다. 결국 이걸 강행해요. 사실상 모든 융합전사들을 저 결계 안으로 돌격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는 구문명 역사상 최악의 사건, 구문명의 흑역사, 제약의 참극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됩니다. 케빈이 과부하된 제약의 율자를 딱 토벌한 뒤에 구문명에 남은 융합전사는 단 13명. 이 13명을 제외한 모든 융합전사가 사망해버려요. 제약의 율자의 그 붕괴 에너지 통이 메이 계산보다 너무 커가지고 피해가 무지막지해진 거야. 물컵 정도 용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물탱크급 용량이었던 거지. 여기서부터 구문명은 사실상 멸망 거피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망했다라는 걸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하나 다행인 점을 꼽자면 이때 이제 메이가 10율자도 그렇고 11율자도 그렇고 너무 인류 상황에 맞춰가지고 애들이 오니까 혹시 이 붕괴를 다스리는 놈이 있나? 이 붕괴의 신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구문명, 현문명 통틀어가지고 처음으로 붕괴의 신, 이 붕신의 존재를 눈치채는 애가 돼요. 결국 이제 이걸 눈치챈 메이는 구문명 빠르게 포기해요. 군대는 이미 13명 빼고 다 죽어서 암울한 상황인데 설상가상 이 붕괴의 신이라는 존재가 진짜 있는 거면 이 새끼가 이거 작정하고 달려들 때에는 인류 죽어도 못 이긴다. 이거를 깨달은 거지. 그래가지고 메이는 이 구문명 재건에 완전히 미련을 버리고 후대를 위한 5만 년 뒤에 있을 그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현문명을 위한 세이브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각각 이제 성은, 방주, 항사, 불씨 계획인데 어차피 여기서 중요한 건 저 성은 계획 S여가지고 세 개는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일단 V 황사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외로 이해하기 쉬워. 여러분 이제 어벤져스 아시죠? 예, 어벤져스에 보시면 그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 이겨먹는 미래 찾으려고 미래 막 1400만 개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거야. 황사 계획은 이제 붕괴한테 이길 수 있는 미래를 존나 찾는 그런 계획이에요. 붕괴판 닥터 스트레인지 하나 만드는 겁니다. 진짜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아크, 방주. 이건 이제 약간 현실적인 계획이야. 노아의 방주 아시죠? 그거 우주 버전이라고 보면 돼. 그 우주선에 있지. 우주선에 지구 생명체 DNA를 다 넣어. 인간 DNA도 넣고, 동물 DNA도 넣고, 식물 DNA도 넣고, 뭐 다 넣어.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우주선에 넣어가지고 우주로 날려보내는. 그래가지고 만약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찾으면 거기서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명을 꾸리게 하는 그런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엠버, 불씨죠. 이 불씨는 이제 존버 계획입니다. 양자 컴퓨터에다가 구문명이 지금까지 이룩해놓은 지식, 뭐 기술 이런 거 다 넣어놔. 그런 다음 구문명 멸망하고 나중에 현문명 됐을 때 현문명 애들이 이거 발견하기 존나 미는 거야. 기도 메타, 원피스죠. 붕괴판 원피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 세 개가 아니라 S, 성은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왜 제일 중요하냐? 단순해요. 이게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았어. 제일 높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문제는 하필이면 이 성은 계획이 이 중에 제일 정신 나간 계획이었습니다. 확률은 제일 높은데 이제 확률만 제일 높았던 그런 거죠. 이 성은 계획이 정확히 뭐냐? 간단히 말하면 붕괴랑 공생하는 계획이에요. 우리 이제 한창 코로나 그 창궐 할 때 위드 코로나니 뭐냐면서 말 많았잖아. 이것처럼 위드 붕괴 이런 거야. 이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림판 좀 키겠습니다. 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면 말이죠. 결혼하면 말이죠. 아무래도 자손을 이렇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대를 이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부모한테 있는 유전자가 아이한테도 어느 정도 가잖아요. 자, 그렇다면 만약 부모가 전부 붕괴의 내성이 있는 그런 붕괴 면역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아이 또한 붕괴의 내성이 있는 운이 좋으면 그 내성이 더욱 강해진 그런 유전자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대를 거듭해서 붕괴의 내성이 있는 인류가 이렇게 점점점 많아지면 종국에는 완전히 붕괴의 내성이 생겨가지고 붕괴랑 공생까지 가능한 그런 신인류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뭐 특별한 건 없죠. 뭐 그렇게 잔인한 계획은 아니잖아. 당연하게도 진짜 문제는 이 이후부터였습니다. 자, 이걸 이제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선 말이죠. 붕괴에 조금이라도 내성이 있는 인류를 걸러내는 게 먼저였어요. 일단 붕괴에 내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자손을 만들어야 뭘 하지. 내성은커녕 조금만 노출돼도 붕괴에 감염되어 버리는 이런 약한 유전자가 섞여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니까 일단 이런 애들 거르는 게 먼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원 계획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걸러내냐? 아까 말했죠. 인간 생명 하나도 고려 안 한 진짜 순수 문명을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계획이라고. 자, 일단 온 지구에 아주 강력한 붕괴 에너지를 살포합니다. 여기서부터 인권은 없어. 이미 여기서부터는 인권 따위 존중되지 않아. 무튼 간에 그럼 이제 내성이 없는 사람들, 붕괴 내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죽고 붕괴 내성이 있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회를 꾸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인류 문명도 보존하고 붕괴의 내성이 있는 신인류도 언젠가 만들어질 거니까 그 미래시를 본 그런 계획이었어요. 문제는 이제 이 계획을 실행할 사람이 없어. 말했다시피 이제 이건 후대, 현 문명을 위한 계획이잖아. 애초에 이제 구문명에서는 이 붕괴 에너지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내성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융합전사로 빠졌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 심지어 이제 융합전사들이 살아있으면 또 몰라. 근데 다 죽었죠. 제약의 참격 때문에 13명 빼고 다 죽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후대로 가가지고 이 계획을 집행할 사람이 필요한데 메이가 직접 하기에는 자기는 수명 긴 융합전사도 아닌데다가 이미 시한부 판정 받아서 사실상 불가능하고 살아남은 영웅들도 대부분 이건 좀 메이야 이건 좀 너무 비인도적이다 이러면서 거부를 한 거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유일하게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케빈. 얘는 이제 PTSD 겪으면서 희생에는 무감각해졌으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나와요. 그렇게 이제 자원해가지고 대충 이제 동의서 보고 약관 동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 뜬금없는 정보가 하나 날라와. 엘리시아를 토벌해라. 알고 보니까 엘리시아가 13율자였던 거야. 이건 이제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엘리시아 편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엘리시아가 원래는 태생부터 율자였어. 근데 이제 얘는 다른 율자랑은 결이 좀 달라. 자기가 율자라는 것도 모르고 다른 율자랑 다르게 이제 인간성까지 유지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그냥 자기가 좀 센 사람, 그냥 인자강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자기가 율자라는 걸 알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시아는 굉장히 심성이 고운, 인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싶어하고 그런 약간 그런 애거든요. 메이랑 이념이 완전 반대예요. 메이는 이제 문명을 중심으로 보는데 얘는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봐.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시아가 처음에 메이가 이제 성원 계획 만들 때 대놓고 반대했습니다. 일단 사람이 있어야 뭘 하지. 문명부터 챙기는 게 맞냐? 이러면서 반대를 했어. 그냥 당연히 이건 씹혔죠. 대통령은 메이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씹고 넘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엘리시아가 이제 자기가 율자인 거 알고 난 뒤에 변수가 발생해요. 엘리시아가 이제 자기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럼 인간의 율자다 라고 자체적으로 이제 정의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그럼 난 인간의 율자니까 다른 율자들한테도 인간성을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문제는 이걸 실험할 율자가 없었어. 붕신이 이제 약간 이상한 데서 공평한 느낌을 주거든요. 율자들이 워낙 세니까 그 밸런스 패치를 합니다. 이미 보낸 율자 죽기 전까진 다른 율자 안 보내. 그래가지고 엘리시아가 실험할 율자가 없어. 티오가 한 자리인데 이미 지가 그 자리 들어가 버려가지고 실험할 율자가 없어. 결국 이제 엘리시아는 여기서 도박을 합니다. 가톨릭 보시면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 가가지고 하느님 만난다고 하잖아요. 율자도 똑같아. 율자로 죽으면 붕괴로 돌아가서 붕신 만나거든요. 엘리시아가 이제 이걸 노립니다. 그럼 내가 그냥 이 인간성 안고 죽은 다음에 붕괴한테 돌아가서 인간성을 거기에 흩뿌려버리자. 붕괴의 분탕을 치자. 그럼 이제 앞으로 붕신이 율자 만들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인간성도 같이 첨부돼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내 후배 율자들은 인간성을 가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시아가 희생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문제는 이 불을 쫓는 나방에서 엘리시아가 율자인 걸 눈치채고 난 다음이었어. 얘들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토벌 명령을 내려요. 인간성이 있고 인류에 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율자는 율자이기 때문에 토벌 땅땅땅 이렇게 내려. 그래가지고 이제 케빈한테 이 토벌 명령이 딱 내려온 거죠. 그리고 이제 케빈이 이 명령을 받았다는 거를 엘리시아도 눈치를 챕니다. 근데 뭐 어차피 엘리시아는 이제 희생하기로 막 결심을 했잖아. 토벌을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문제는 이제 케빈이야. 얘가 아직 결심을 못했어. 아무리 지금 자기가 매일 광신도 돼가지고 대를 위한 소의 희생 정도는 넘어가야겠다 했지만 자기가 직접 변호를 죽이는 건 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결심을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엘리시아가 기억 저편에 묻어뒀던 그 말을 다시 꺼냅니다.
예전에 엘리시아가 케빈한테 한 질문 있죠. 제가 기억해 두라고 한 거. もしいつかこうやって私に対してトリガーを引くことで大多数の人々を助けられるのならケビンあなたはどうするの？ 이걸 다시 엘리시아가 케빈한테 물어본 거야. 비록 이제 엘리시아가 말한 그 수많은 사람들은 구문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케빈은 그런 후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편에서는 율자라는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죽음을 다짐한 엘리시아의 뜻을 존중하며 엘리시아에게 방아쇠를 당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판이 바뀌어요. 예.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예. 약간 카드 게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포커 카드가 10장이 있잖아. 인간이랑 붕괴가 이걸로 이제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큰 수 뽑으면 인간이 이겨. 근데 이제 붕괴의 신 있죠. 그 붕신이 사기꾼이에요. 카드를 하나 뽑으면 이 10장의 카드 중에서 랜덤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새끼 맨날 1만 뜨게 확률 조작을 해가지고 문명을 멸망시키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성은 계획은 이 카드들을 전부 3으로 바꿔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패는 당하지 않게 극소수의 인류만이라도 살아서 문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성은 계획이었어. 하지만 이제 여기서 판을 아예 뒤집어버린 변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엘리시아의 희생이었던 거죠. 엘리시아의 희생은 이 카드를 아예 리셋, 이렇게 1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오게 확률 조작되어 있는 카드판을 공평하게 다시 10분의 1로 바꿔서 확률 조작 못 시키게 정상화를 시켜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야? 1이 나올 수도 있고 10이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즉 다음 문명에서 나오는 애들이 여기서 3 이상만 뽑으면 이렇게 3으로 번복이 된 성은 계획 실행을 안 해도 된다는 소리야. 뭐 2 이하 뽑으면 그때 가서 하면 돼. 한마디로 지금 엘리시아의 희생이 이 성은 계획을 필수 불가결의 요소에서 최후의 보루 정도로 위치를 바꿔버린 겁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엘리시아 이 13율자는 사라졌고 구문명은 이제 마지막 율자 14번째 율자인 종언의 율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데뷔를 시작합니다. 엘리시아 영상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했는데 사실 이제 엘리시아 죽음 이후에도 애들은 계속 데뷔를 하고 있었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데뷔책이 뭐였냐? 바로 월광 왕좌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은 에너지 변환 장치거든요. 이제 붕괴 에너지를 쓸모없는 허접한 에너지로 바꿔주는 건데 더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5만원짜리 지폐 들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이 월광 왕자 레이저에 싹 스치는 순간 500원짜리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붕괴 에너지를 완전 개쓰레기 그냥 허접 에너지로 바꾸는 원리로 종언의 율자를 잡아내자 이런 겁니다. 문제는 이 월광 왕자 에너지를 모으는 사이에 달에서 종언이 강림합니다. 기습을 해요 애가. 결국 이제 이 당시에 남은 영웅 10명 남았거든요. 엘리시안 죽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12율자 때 죽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한 방주 계획 있죠. 우주선 타고 지구 뜨는 거 그거 이제 실행하려고 떠가지고 남은 영웅 10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케빈을 포함한 8명 이 8명이 월광 왕자가 차징될 때까지 시간 끌려고 달로 갑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월광 왕자가 아니야.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케빈이었어요. 자 솔직히 앞에서 막 붕괴한테 유린당하고 막 멸망 직전까지 갔다고 했는데 갑자기 뭔 개 뜬금없이 굴러들어온 월광 왕자 딸깍으로 이길 수 있다? 솔직히 너무 개소리잖아. 개연성이 안 맞잖아. 아니나 다를까 저건 그냥 유명무실한 뻥커였습니다. 사실 진퉁은 케빈이에요. 맨 처음에 이제 제가 말한 게 있죠. 이 케빈은 융합전사 수술 전부터 엘리시아랑 구문명에서 쌍두마차를 달렸다. 자 그리고 엘리시아 얘는 태생부터 여자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케빈은 융합전사 수술하기 전부터 이미 율자급인 녀석인 거야. 이 녀석은 그냥 인자 강이야. 이 녀석이 진짜 인자 강이야. 심지어 지금 얘는 융합전사 수술까지 받은 상태니까 더 세겠죠? 그러니까 이제 메이가 엘리시아가 율자인 거 안 뒤부터 예상을 한 거예요. 케빈이 아니면 이 종언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월광 왕자조차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케빈을 달로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파티 꾸려가지고 달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종언의 율자 이 새끼는 그냥 미친놈이야. 융합전사도 가볍게 찢어버릴 정도였어. 인플레가 그냥 차원이 달라. 다른 율자들이 이제 붕괴해서 전무, 상무 이러내면은 얘는 부서장. 종언의 율자는 여기 8명이 달에 도착하자마자 순식간에 영웅 2명을 죽여버립니다. 뭘 막을 시간 없었어. 탁 치니 억 하고 죽었어. 여기서 설상가상 충전을 마친 월광 왕자를 딱 쐈는데 당연하게도 효과는 미미했죠. 유효타는 먹이지만 종언 얘가 미친 인플레 캐릭 아니랄까봐 그록이 한 3초 걸리고 바로 일어나 버립니다. 그록이라고 하기도 민망해. 심지어 이제 일어나자마자 개빡쳐가지고 영웅 2명 더 죽여요. 그러니까 결국 케빈도 여기서 야마가 돈 거야. 얘도 똑같이 개빡쳐가지고 이거나 먹어라 하고 이제 샤마시를 이렇게 빡 내리쳤는데 펑
메이 계산이 또 맞아. 놀랍게도 이게 먹힙니다. 달 표면을 이렇게 아작내면서 종원의 율자한테 12시간짜리 그로기를 먹여버려요. 지금 월광 왕자가 지금 3초 걸렸는데 얘는 12시간 먹인 거야.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이 12시간은 말 그대로 생활을 정리할 급하게 온 종원 때문에 마음 추스릴 시간도 없었는데 죽기 전에 그나마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을 벌어준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12시간짜리 그로기에 영웅 4명 태우고 집으로 돌아온 거죠. 교환비 망했어. 근데 안 그래도 지금 교환비 처음 망한 것부터 짜증나는데 여기서 케빈한테 악재가 또 터집니다. 메이가 죽어요. 시한부 선고받아가지고 위태위태했는데 결국 이렇게 죽습니다. 케빈은 이제 기껏 달에서 막 복귀를 했는데 이 꼬라지를 목격을 한 거죠. 지금 오열을 해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너무 충격받으면 오히려 덤덤해진다고 케빈은 여기서 담담하게 눈물 한 방울만 딱 흘리면서 주존의 시작, 그 명대사를 칩니다. どれほどの対価を払おうとも人類と崩壊の戦いを必ず勝利に導くと 이때가 이제 현재의 케빈. 졸라 과묵해지고 감정 결여된 그 현문명 케빈의 모습의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제 대사 딱 멋지게 쳤으니까 이제 구문명에 완전히 미련 버리고 종원의 율자가 그록이 풀려가지고 인류 족쳐버리기 전까지 후딱 피난소로 가야 돼. 피난소를 만들어뒀거든요, 메이가. 성은계획 실행하려면 이제 현문명 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지루해하지 말라고 피난소에 냉동 캡슐 만들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냉동 캡슐로 들어가서 현문명 올 때까지 존버를 해야 되는데 케빈이 어디선가 아기를 하나 들고 와요. 알고 보니까 케빈이랑 메이 얘네 둘 있지. 얘네 둘이 메이가 죽기 전에 미리 서로 유전자 섞어가지고 시험관 아기를 만들었던 거야. 케빈 얘가 이제 신체 온도 영하 30도 억까 터져가지고 직접은 못하니까 DNA 섞어가지고 이제 시험관 아기로 만듭니다. 쾌락 없는 책임. 자, 근데 이제 여러분 몇몇 분들은 아마 이걸 되게 로맨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로맨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면 이게 되게 소름 돋아. 이 둘이 이제 시험관 아기를 만든 이유가 있었어요. 자, 일단 케빈은 초기 융합전사답게 붕괴의 내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녀석이란 말이죠. 심지어 이제 종원의 여자랑 삐까 뜰 만큼 붕괴 에너지 다루는 것 또한 능숙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메이는 여기 케빈만큼 붕괴 내성 좋고 신체 조건 좋은 그런 유전자를 썩힐 이유가 없었던 거지. 현문명에서 성은 계획 실행할 때 한 명이라도 늘어야 좋은데 케빈 유전자는 이미 그 자체만으로 완성판이라 무조건 남겨야 돼. 무조건 남겨서 성은 계획 때까지 같이 안고 가야 돼.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케빈은 융합전사 수술 부작용 때문에 심영 씨랑 친구 먹었잖아요. 씨를 남길 방법이 없었어. 결국 그래서 이 둘은 이 케빈의 유전자를 토대로 메이의 유전자를 섞어서 케빈 유전자가 보존되는 이 아기, 극단적으로 말하면 순수 유전자 번식용으로 만든 아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케빈이랑 얘네 둘이 이제 구문명 말기에 쌍으로 사명이 미쳐가지고 광기를 많이 보였어. 오죽하면 이제 구문명 대표 광기 있죠. 메비우스라고 애가 있는데 이 메비우스마저 얘네 둘이 하도 이 애기를 번식용으로만 보니까 케빈한테 가가지고 네가 그러고도 애비냐 할 정도로 이거 싫어해요. 실제로 저 워딩 그대로 말해요. 네가 그러고도 애비냐 똑같이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메비우스도 한수 접고 들어가는 그런 놈들이었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케빈은 여기 아기랑 같이 냉동 캡슐로 들어갔고 얼마 안 가서 그로기가 불린 종원의 율자, 이 종원의 율자가 구문명을 완전히 멸망시킴으로써 케빈의 구문명 스토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담으로 이제 케빈이랑 같이 냉동 캡슐로 들어갔던 아기 있죠. 그 아기가 바로 붕괴 주인공인 이 키아나 카스라나거든요. 그 카스라나 가문의 시초입니다. 케빈이 이제 수족냉증 시계 걸려가지고 번식도 못했는데 어떻게 대를 잇고 카스라나라는 가문이 생겼나 의문이 드실 텐데 다 그 아기가 커가지고 이 카스라나 가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솔직히 뭐 이제 이런 키아나, 뭐 카렌 이런 애들 다 그 악이 없었으면 못 나왔어.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문명의 아담이에요. 뭐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케빈의 과거로 보는 구문명의 과학 파트 한번 알아봤고요. 시간이 되면 이제 현문명으로 넘어온 케빈 카스라나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획은 없어요. 지금 이것도 개빡센데 현문명 케빈은 더 빡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생각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